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 연주부터 해라. 제일. 내 공식을 풀고 51쪽에. 63번 63번. 이건 저번 숙제였지? 이번 숙제는 안 했어? 써. 이번 숙제에서. 한 연립방정 사이로 한 번 따로 하자, 따로. 76번 음. 72번 네. 71쪽, 이쪽 2쪽, 72번 32번. 이제 함수 같은 문제는 못 풀면 안 돼. 계산도 복잡하지 않고 충분히 뭐 가능한 거니까 여기 fx, gx가 주어졌어. 그리고 fa가 이거래. 그렇죠? 그럼 연주야, x 대신에 뭐를 넣으란 얘기야? x를 뭘로 바꿔? a로 바꾸란 얘기잖아. 그럼 a로 바꾸면 되지? 오른쪽에도. 그러면 4a-2가 어떻게 돼? 26이죠? 그럼 4a는 28이죠? 그럼 A는 7이겠죠? 괜찮지? 자, 연주야. A가 7이니까 이건 얼마지? 1 1이지. 여기는 7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F2라고 G7을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지. 음. 그럼 F1은 같이 해봐, 연주야. F1은 어떻게 돼? X에다가 1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X에다 1 넣으면 되잖아. 4 곱하기 1 마이너스 1. 그럼 2죠? 그 다음에 G7 구하래지. 그렇죠? 여기다 7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4 플러스 3이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이거 1이지. 그렇지? 이거 두 개 더하래지. 더하면 3이겠지. 괜찮아? 또, y가 x에 대한 일치함수인 것은 어떤 모양을 찾으라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 이 모양인 걸 찾으라는 거야. 그렇지? 식을 세웠을 때 저 모양이야. 땅콩 100개를 x명에게 3개씩 나누어 주고 남은 땅콩이 Y개다. X명한테 3개씩 나눠주면 3X개잖아. 그렇지? 그리고 Y개 남았으니까 플러스 Y일 거 아니야. 이게 얼마야? 100이겠지. 그렇지? 100개를 X명한테 3개씩 나눠주면 3X개. Y개 남았으니까 3X 플러스 Y가 100이란 얘기죠. 그럼 Y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0이죠. 그렇지? 그럼 AX 플러스 B 모양 맞죠? 함수지 일치함수.
음. 한 변의 x센치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y다.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돼? 정사각형이 넓이니까 x제곱이지? 넓이가? 그치?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넓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y는 x제곱이죠? 그쵸? 1차가 아니라 2차지? 그쵸? 문제에서는 1차 차지했잖아. 그치? 안 되지? 길이가 150m인 초가 1분의 0.1분의 0.6mm씩 타? 그럼 x분에는 얼만큼 타? 0.6x 타겠지? 그렇죠? 1분의 0.6씩 타니까 x분에는 x 곱하면 되잖아. 그치? 0.6x 타겠지. 그러면 x분 후에는 y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길이가 얼마니? y는 어떻게 돼? 탔으니까 이거 빼야지. 150에서. 150에서 마이너스 0.6x 이렇게 빼야죠? 이게 남은 길이지? 괜찮니?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다시 쓰면 마이너스 0.6x 플러스 150 이렇게 되지? ax 플러스 b 모양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일참수지. 또 56번. 56번. 자,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이동한 양만큼 빼라고 그랬지? 그래프는 식을 어떻게 써?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써야지. 평행 이동을 해라. 그럼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야. y축으로 이동하면 y에서 빼고 x축으로 이동하면 x에서 빼고 이해되지? y를 y-5로 고치라는 얘기야.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죠? 그런데 이게 두 점을 지난대잖아. 그렇지? k, 2 마이너스 k가 지난대지? 그럼 xy에다 넣으면 되지. 이게 x고 앞에 게 x고 뒤에 게 y니까 y에다가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x에다가 k 플러스 8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순서상은 항상 앞에 게 x 뒤에 게 y야. x, y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지. 그럼 얼마니? 이거 2k 마이너스 5k 넘어가면 7k죠? 7k는 8이지? 그럼 k는 7분의 8이죠? 이게 뭐야? a구나, a. 5가 아니라. 다시. 이게 a네. a만큼 평행이 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3 플러스 a죠? 넘어가면 이렇게 되네. 5만큼 평행이 동한 게 아니라 a만큼 평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a를 빼야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어넣어야죠. 똑같이.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에다가 x에다 k 넣고,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식 하나. 정리해야 되지? 마이너스 5k 넘어가면 4k, a 넘기면 마이너스 a는 이렇게, 2 넘어가면 1이죠? 알고 있는 모양. 문자는 좌변, 숫자는 우변. 이게 편하잖아? 하나 더 넣어야지. 2,2k 이것도 넣어야죠. 넣으면 2k는 x에다 2 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10 플러스 3 플러스 a죠. x, y에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a 넘기면 2k 마이너스 a죠. 2k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이네. 이거 두 개 연립 풀면 되지. 빼서 a 없애고 빼면 2k 빼면 8
K는 4. K가 4니까 아무 데나 넣으면 되죠. 제일 간단한데. 어디다 넣을까? 밑에다 넣을까? K가 4니까 8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5네. 그럼 A는 15겠네. 음. 연주 이해돼? 집어넣으면 이거 잊지 마. 평행 이동하면 이동한 양만큼 뺀다. Y축으로 이동하면 Y에서 빼고, X축으로 이동하면 X에서 빼고. 알겠죠? 그럼 네가 수능 볼 때까지 써먹는 거야. 어떤 함수든 다 똑같이 쓰고. 또, 해주, 형이 앞에 거, 여기 빠져 어, 지금 하나야? 세 개야? 연주 안 받았는데? 그럼 연주는 몇 개야? 많아? 그러면 연립방정식 활용을 다 할까? 이거 이제 다 됐지?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오늘 숙제에서는? 없어? 자, 그러면 하자. 그럼 연주부터 해봐. 연립방정식. 149? 40. 50번? 50번. 어느 수족관에서 어른은 10,000원, 어린이는 어른 입장료를 20% 할인하여 관람료를 받는다. 어린이는 20% 할인했대. 그러니까 80% 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0.8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8,000원이라는 얘기. 그렇겠지? 20% 할인했다. 10%가 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20% 할인하면 8,000원이라는 얘기죠. 어른과 어린이는 모두 10명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어른을 뭐라고 하죠? 어른을 X명, 어린이는 Y명. 미지수를 잡아야죠? 그리고 X하고 Y를 더했더니 10명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관람료는 어른은 10,000원이니까 10,000X. 그 다음에 어린이는 8,000원이잖아. 그러니까 8,000 Y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얼마? 9만 원이죠? 이 얘기잖아. 이해되지? 10,000원이야. 10,000원의 10%는 1,000원이야. 20% 할인했다. 2,000원 할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8,000원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연립 풀면 되죠? 이거 공세개 약분하면 되겠지? 공세개 이렇게 약분하면. 그리고 8 곱하면 되겠지, 위에다가. 그럼 8x 플러스 8y는 80이지? 빼면 y 없어지죠? x는 2x지? 이거는 10이죠? x는 5죠? 어른이 5명이지? 그럼 어린이도 5명이겠니? 그리고 8이야, 8. 괜찮지? 음. 자, 퍼센트는 100분의 1이죠. 20%니까 10분의 2지, 10분의 2. 또, 무슨 50, 이거 52번.
52번. 자, 원가 정가 또 나왔지. A의 X% 이익이다. 또는 증가다. 이익이다, 증가다. 똑같은 얘기죠. 증가 감소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지. 이익이다, 증가다. 연주야, 이거 10 어떻게 써?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고3 때까지 써먹어야 돼요. 지금 배운 거. A의 X% 거꾸로 할인이다. 깎아줬다는 얘기죠? 또는 감소다. 이건 어떻게 되죠?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되지? 이익이다 그러면 더하고 할인이다 그러면 빼고 이렇게 식 세우는 거지. 자, A, B 두 상품을 합하여 5만 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 팔고 B 상품은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 팔았더니 7천 원의 이익이 생겼다. A 상품의 원가는 적어야 되죠? A의 원가는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B의 원가는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원가를 사서 얼마에 샀어? 5만 원에 샀죠? X 플러스 Y는 5만 원이겠지? 그렇지? 그 다음 A 상품은 20% 이익을 붙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X의 20% 이익 1 플러스 100분의 20 이 말이지? 똑같이 배운대. B 상품은 원가가 Y니까 Y의 10% 이익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7천 원의 이익이 생겼다? 원가가 얼마였는데 5만 원이었잖아. 근데 7천 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5만 7천 원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이익을 붙여 팔았더니 7천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원가가 5만 원이었으니까 5만 7천 원이라는 거지. 이거 필요란 얘기죠? 이게 뭘로 고쳐 이거? 솔수로 고치랬죠? 이거 1.2지? 이건 얼마야? 1.1이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됐잖아. x 플러스 y는 5만 원이. 그 다음에 1.2x 플러스 1.1y는 그 다음에 5만 7천 원이. 그럼 밑에다가 10 곱해야죠? 그럼 12x 플러스 11y는 57만 원이죠? 이렇게? 이거는 몇 배 할까? 11배 하는 게 낫겠지? 11배 하면 11x 플러스 11y는 5만 5천 원이죠? 11배 하면 55, 55만 원이지? 이렇게. 양변에 11 곱했어. 빼서 y 없애고 싶은 거죠? 빼면 x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만 원이지? 이렇게 되네? x가 원가가 2만 원이고 y는 원가가 3만 원이겠네? 이렇게. 음. 그래서 A 상품은 2만 원이지. 음. 면접 괜찮아? 또 이거 공식 잊어먹으면 자꾸 외우세요.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와. 55번. 55? 55도 똑같아. 원가 정가나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문제랑 똑같은 거야. 어느 학교 작년 학생 수는 800명이었다.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남학생을 X라고 잡고 여학생을 Y라고 잡아. 작년에 남학생이 X, 여학생이 Y. 그래서 X 플러스 Y는 몇 명이다? 800명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학생이 5% 줄었어. X의 5% 할인, 감소.
똑같은 얘기잖아. 1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여학생은 10% 늘었어. Y는 10% 늘었어. 1 플러스 100분의 10. 증가면 플러스, 감소면 마이너스. 음. 그래서 814명이 되었다. 이게 814다. 이 말이잖아. 괜찮지? 그래서 이거 뭘로 고치라고? 소수로. 100분의 5니까 0.05잖아. 그치? 그러니까 1에서 빼니까 이거는 0.95죠? 요거는 1.1이죠? 그러면 앞에 위에 거는 밑에 거는 0.95x 플러스 1.1y는 813대 100 곱해야죠? 95x 플러스 110y는 814, 00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100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110 곱할까? 양변에 95 곱해? 95 곱하면 95가 마찬가지지? 95x 플러스 95y는 800 곱하기 95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빼면 x 없어지겠죠? 빼면 얼마야? 15죠? 15y는 이거 얼마야? 5, 8, 40 4 올라가고 8, 9, 72 76 그 다음에 00 이렇게 되죠? 위에는 8, 1, 4, 00 빼면 4 빼면 5 00 5400이 5400 5400을 15로 나누는 3이죠? 45 90이죠? 6이지? 50 360이네 y는 360 y가 360이니까 x는 440이죠? x는 440 이거는 작년에 남학생 수야. 근데 올해 남학생 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뭐죠? 0.95잖아요. 0.95x. 여학생 수는 1.1, 1.1y잖아요. 계산해줘야죠. x가 440이니까 440 곱하기 0.95 해야 답이지? 연주 이해돼? XY는 작년이니까 올해 학생 수는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440에서 0.95 곱해서 숫자를 잘 줘야지 저게 뭐야. 418이네요. 그래서 418명. 여학생은 360에서 1.1이죠. 396명이네요. 여학생은 396명.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증가감소 문제. 원가, 정가가 나오거나 증가감소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똑같아. 푸는 방법은. 그렇지? 식세우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 증가감소 문제는 작년을 기준으로 XY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걸로 꼭 바꿔줘야 돼. 연주야 이해가지? 그냥 XY 쓰면 안 됩니다. 자, 또 63번. 정식에는 거리가 12km인 한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가다가 자전거에서 내려 시속 4km로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이게 한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 정리를 해놓으라고. 시간, 속도, 거리를. 내려 4km 차 끌고 가다 도착해서 30분간 쉬었다가, 왔던 길을 다시 시속 8km로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갔을 때, 근데 여기 A가 있다고 하자. 여기 B가 있다고 하자. 정식이가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킬로야? 12km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속 10km로 가다가 10km per 시 도보로, 아니 자전거죠. 가다가 자전거에서 내려, 어디선가 내렸어. 그래서 시속 4km로 갔다는 얘기죠. 4km per 시 끌고 갔다. 그리고 도착해서 여기 B에 도착했어. 그리고 30분 쉬었어. 왔던 길을 다시 8km의 속력으로, 다시 올 때는 8km의 속력이죠. 8km per 시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돌아온 거야. 총 3시간 30분이었다. 그럼 30분 쉬었으니까 실제로 간 시간은 3시간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전부 3시간 30분 걸려서 갔다 오는 게. 30분 쉬었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시간 걸린 거야. 시속 10km로 자전거로 탄 거리를 구하라. 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모르니까 x 킬로미터 이렇게 놓으면 되지. 모르니까 y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지? 그리고 언제나 식을 어떻게 세워? 거리로 식하나 시간으로 식하나. 이렇게 거리로 식하나. x하고 y 더하면 얼마다? 12다.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걸린 시간은 10분의 x.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y.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 다음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은 8분의 12. 이 말이죠. 여기까지 얘가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시간? 3시간. 그래서 총 3시간이 걸려. 총 3시간. 그래서 거리로 식하나 시간으로 식하나. 연립 풀면 되지. 괜찮죠? 그럼 요거 얼마야? 요거 4로 나누면 2분의 3이니? 그럼 2분의 3 넘길까? 얼마 곱할까? 20 곱해요? 20 곱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2x, 그 다음 플러스 20 곱하면 5y니? 20 곱하면 30이지? 플러스 30는 20 곱했으니까 60이니? 이렇게 되겠네? 그럼 2x 플러스 5y는 30이죠? 그 다음 이거 두 배 할까? 2x 플러스 2y는 24지? 그래서 연립 풀면 되겠니? 빼면 3y죠? 빼면 6이죠? y는 2죠? y는 2. x는 10이겠네? 그렇죠? 답은 x 구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 속력, 시간, 거리 다 써놓고 시간은 3시간 그 다음에 거리는 12km 속력 써놓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풀어.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식을 세우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다 써놓으란 얘기야. 언제 이해하지? 그림 안에다가 다 써놔. 그리고 보면서 또 67, 몇 번? 67, 67?
동원이와 나영이는 사진전에 가기 위해 오전 9시 A제과점에서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 시간까지 나영이가 오지 않아 동원이가 먼저 출발하였고 A제과점 앞에 늦게 도착한 나영이는 동원이가 출발한 지 22분 후에 A제과점에서 사진전 장소로 뒤따라가 동원이를 만났다. 동원이는 분속 80m로 걸었고 나영이는 분속 300m로 걸었을 때 나영이는 A 제과점 앞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원이를 만났는다. 연주야. 22분 후에 동원이가 출발한 지 22분 후에 나영이가 출발했단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동원이가 22분 더 갔지 않았겠니? 동원이가 출발하고 22분 후에 나영이가 출발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영이가 간 시간보다 동원이는 22분 더 갔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래서 요 말 뜻이 뭐냐면, 동원이가 걸린 시간이, 어, 동원이가 걸린 시간이, 동원이가 걸린 시간에다가 22를 더해야, 아니, 거꾸로죠. 나영이가 걸린 시간에다가 22를 더해야 동원이가 걸린 시간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을 잡을 때 동원이를 나영이를 x라고 잡아. 그럼 동원이는 x 플러스 22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 늦게 출발했어. 늦게 출발하니까 속도가 빨라야지. 그래야 만나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만났다. 동원이를 만났어. 만났다는 얘기는 뭐지? 무슨 뜻이지? 만났다는 얘기는 시간이 같다? 속력이 같다? 거리가 같다? 무슨 뜻이야? 만났다. 동원이가 출발했어. 22분 후에 나영이가 출발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다. 뒤따라가서 만났어. 그럼 뭐가 같아? 시간이 같아. 시간은 벌써 틀리잖아. 그치? 22분 더 갔으니까. 속력. 속력도 틀리잖아. 그치? 하나는 80이고 하나는 300이니까 속력도 틀리지. 그러니까 뭐가 같아? 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 뜻은 거리가 같다. 시간으로 식하나 거리로 식하나 이렇게 세워야 돼. 자, 여기 동원이가 출발했어. 동원이가 몇 메다? 80m per 분 속력으로 출발했어. 그 다음에 22분 후 나영이가 출발했어. 나영이가 300m per 분. 그래서 만났대. 어디선가 만났어.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간 거리가 같지. 만났으니까. 연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자, 뭐를 x라고 잡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영이가 간 시간을 x라고 잡아. 동원이가 간 시간은 y라고 잡아. y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분이라고 해야지. 속도가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영이의 시간을 x 분으로 잡아.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동원이는 y는 x보다 22분 더 갔지? y분. 맞아? 동원이가 22분 먼저 출발했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간 거리는 어떻게 돼? 하나는 80x고, 밑에부터 쓸까? 나영이는 300yx고, 동원이는 80y죠? 이거 같아야지. 두 사람이 간 거리가 같아. 괜찮니? 이렇게. 시간으로 식하나, 거리로 식하나. 그럼 y에다가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300x는 80에다가 y에다가 x 플러스 22 이렇게 넣으면 되죠.
80x 넘어오니까 220x죠? 80 곱하기 22지? x는 220으로 나누면 되죠? 80 곱하기 22죠? 20이 약분되고 10 약분되면 8이네? x는 8. 8분. 그렇지? 나영이는 8분 걸었죠? 동원이는 22분 더 갔으니까 30분 걸었지? 그래서 x는 8, y는 30.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많이 풀어보니까 항상 식을 두 개로 세우잖아. 거리로식 하나, 시간으로식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나오면 미지수를 두 개 잡고 거리로식 하나, 시간으로식 하나 세우면 되겠구나. 다 써놓고 보면서. 괜찮아? 또 72. 자, 누나가 자전거로 집에서부터 10km의 속력으로 서점을 향해 출발한 지 30분 후에, 이것도 30분 후에 갔네? 그쵸? 동생은 서점에서 자전거로 15km 속력으로 집을 향하여 출발했다. 이런 얘기죠. 어, 누나와 동생이 집과 서점의 중앙에서 만났다고 할 때 누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느냐. 여기서 보는 거는 누나하고 동생이 마주보고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서점이야. 서점. 누나는 집에서 서점 방향으로 간 거죠. 누나. 10km per 시. 이렇게. 그 다음에 30분 후에 동생은 서점에서 집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죠? 15km per 시. 그런데 누나가 먼저 출발했어. 30분 먼저. 그러니까 30분 더 갔지. 그렇지? 누나가 30분 더 간 거야.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만났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중앙에서 만나. 내용을 봐요. 그러면 뭐를 x라고 잡느냐? 작은 거를 x라고 잡아. 그러니까 누나가 30분 더 갔잖아. 그러니까 동생을 x분이라고, x시간이라고. 이거는 킬로미터 컷이니까. 30분이면 어떻게 돼? 30분이면 2분의 1 시간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시간이겠지? 시간으로 통일시키면 30분은 2분의 1 시간이지.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니? 여기까지 됐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누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중앙까지 갔고 동생은 여기서 여기까지 중앙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만났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같다는 얘기 아니니? 중앙이 가장 가운데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누나가 간 거리나 동생이 간 거리나 같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럼 X 구할 수 있지. 이것도 뭐 이제, 이거, X를 뭐, 누구를 물어본 거야? 누나가 출발한 지 몇 시간,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느냐고 물어봤네? 그렇죠? 그러면 누나가, 이게 누나죠? 이게 동생이지? 이 말이야. 10 어떻게 세울까? 만났다니까 거리가 같다. 거리는 어떻게 보여?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10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15x 이렇게 하면 되겠니? 괜찮니? 그럼 넘어가면 5x죠? 5죠? x는 1이지? 그렇지? 동생은 1시간 갔죠?
누나는 1시간 30분 간 거죠? 그렇지? y는 1 플러스 2분의 1. 1시간 30분. 그림을 그려서 중앙에서 만났다. 아, 가운데서 만났다는 얘기구나. 그럼 거리가 같겠네. 마주보고 걸었으니. 그렇지? 됐지? 음. 또 77. 자, 이것도 강물하고 보트 문제가 나오면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지금 강물이 흘러, 이렇게.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 아니야. 그치? 연주가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탔어. 배를 타고 내려가. 그러면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면 속력이 더해지지 않겠니?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이 합쳐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속력이 내려갈 때는 속력이 더해지는 거야. 항상 내려갈 때 속력은 배의 속력 플러스 강물의 속력. 이렇게 줘야 돼. 이해가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배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훨씬 힘들겠지. 강물이 내려가니까, 속력은. 그렇지? 그러니까 배가 강물의 속력보다 더 빨리 올라가잖아.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강물의 속력보다 배의 속력이 느리면 또 내려가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력을 빼는 거야.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거리가 나왔죠? 거리가 얼마다? 48km다. 거리가 48km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몇 시간? 내려올 때는 2시간. 여기가 2시간 걸려요. 더 빠르겠지. 빠르니까 2시간. 올라갈 때는 3시간. 올라갈 때는 더 느리겠지. 그러니까 3시간. 그렇죠? 뭐를 몰라?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지수로 잡아야지. 배의 속력을 x 킬로미터 퍼 시. 강물의 속력은 y 킬로미터 퍼 시.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이해가지? 어. 자, 이제 식 세우면, 식 두 줄 세우면 되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거리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2시간. 속력은 x 플러스 y. 거리는 얼마? 40분. 올라갈 때는 3시간. 속력은 x 마이너스 y. 그리고 이거는 거리는 48. 이렇게 되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그래갖고 10두 개 세우면 되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여기가 내려갈 때. 여기는 올라갈 때. 자, 이거 2로 나눌까? 그럼 x 플러스 y는 24. 3으로 나눌까? x 마이너스 y는 16. 더 할까? 그럼 2x는 40. x는 20. x가 20이니까 y는 4.
배의 속력은 20이고 강물의 속력은 4라는 얘기죠. 단위는 킬로미터 퍼 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 때 유형별로 그래도 이 책이 잘 돼 있어. 수력 충족도 그렇고. 다 유형화돼서 푸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서 익혀둬야 돼. 아, 강물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속력이구나. 내려갈 때는 두 속력을 더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빼는 거구나. 그것만 잊어먹지 않는 거죠. 마주보고 만났다? 아, 그럼 거리의 합이구나. 뒤따라가서 만났다? 아, 거리가 같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언제 이해되지? 그래, 똑같은 문제 나오면 비슷하게 풀면 되지. 또, 78. 똑같은 문제죠? 상류와 하루 사이의 거리가 24km 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6시간,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4시간이 걸렸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배의 속력을 뭐라고 하나? 배의 속력을 X라고 합니다. X 킬로미터 퍼시. 또 뭐를 몰라? 강물의 속력도 모르죠? 강물의 속력은 뭐라고 하나? Y 킬로미터 퍼시. 이렇게 잡으면 되지? 강물. 그러면 거슬러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빼야죠? 그렇죠? 배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지. X-Y. 내려갔다. 내려갈 때는 속력을 더해야죠. X 플러스 Y겠지? 괜찮아? 저게 속력이니까 시간하고 속력 곱하면 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6에다가 X-Y죠? 거리는 24지? 내려올 땐 4시간이니까 6에다가 속력은 X 플러스 Y죠? 똑같은 거리 24지? 아까하고 똑같이 푸는 방법. 그럼 위에 거는 X-Y는 4죠? 밑에 거는 X 플러스 Y는 6이죠? 이렇게 되지? 두 개를 더하면 2X죠? 10이지? X는 5죠? Y는 1이겠지? X가 배의 속력이죠? 또, 이것도 몇 번 했죠?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 무슨 말이지?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가 무슨 말이야?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 기차가 간 거리. 기차가 간 거리는 기차의 길이와 그 다음에 철구의 길이, 다리의 길이를 더해줘야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자, 어떤 얘기예요? 자,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리예요. 다리를,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 그 말은 뭐야? 기차의 앞부분이 여기에 딱 닿았을 때부터 기차의 끝부분이 딱 나갔을 때를 완전히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먼저 이해가? 기차가 딱 들어가기 시작부터 끝이 나왔을 때를 완전히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럼 기차가 간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지? 이게 기차가 간 거리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철구의 길이죠?
여기는 기차 길이지? 기차가 간 거리는 기차의 길이와 철교의 길이를 더해줘야지. 괜찮지? 터널도 똑같은 얘기. 터널도 똑같은 얘기니까 터널일 때는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지. 그렇죠?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 그럼 거리는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지. 음.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 그럼 기차의 길이와 터널의 길이를, 아니, 철교의 길이를 더해줘야지. 철교라고 쓸까요? 됐어? 자, 뭘 몰라? 기차의 속력과 길이를 구하라. 기차의 속력을 x라고 잡고, 길이를 y라고 잡으면 되지? 됐죠? 어. 자, 뭐 어떻게 식세울까? 거리로 식세울까? 거리는 얼마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 그러면 터널의 길이가 1400, 기차의 길이는 y고, 거리는 이렇게 되죠?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5분이니 5. 그렇죠? 속력은 x네. 5x. 그렇지? 5x. 이렇게. 철교는 200m 플러스 y죠? 시간은 1분이 걸리네. 그치? 시간. 속력은 x죠? x. 이렇게 되겠네. 자, 위에 거는 5x 마이너스 y는 1400. 밑에 거 x 마이너스 y는 200. 그래서 빼면 4x. 빼면 1200. x는 300. 300. 기체 속력은 300m per 분. x가 300이면 y는 얼마야? x가 300이면 y는 100이죠? y는 100. 기차의 길이는 100m.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10도죠. 또는 터널의 길이. 완전히 통과했다. 그러면 기차의 길이와 터널의 길이를 더해요. 기차의 길이와 철교의 길이를 더해요. 이게 거리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5분. 속력은 x. 시간은 1분. 속력은 x. 또, 85. 둘레의 길이가 40cm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3배, 세로의 길이를 2배 늘렸더니 둘레 길이가 처음 직사각형 둘레의 5분의 12가 되었다.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요만하니까 치자. 근데 가로는 몇 배? 가로는 3배. 둘, 넷, 다섯 칸. 둘, 넷, 다섯 칸. 둘, 넷, 다섯 칸.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2배. 하나, 둘, 셋. 음, 이렇게 2배로 늘렸어. 둘레 길이가 처음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5분의 12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 직사각형 가로를 x. 그럼 3배니까 여기는 3x.
세로를 y. 그럼 2배니까 여기는 2y. 이 말 아니니? 그럼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2배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나중 직사각형의 넓이는 3x 플러스 2y. 이거에 2배겠지? 가로 2개, 세로 2개. 그치? 맞아? 처음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5분의 12. 이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12. 이렇게 하는 얘기지. 처음 직사각형 둘레의 5분의 12. 나중에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돼? 어, 처음 직사각형 둘레는 x 플러스 y는 이거의 2배는 40. 이거 연립하면 되지. 자, 위에 거 x 플러스 y는 20이죠. 밑에 거 양변에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양변에 5 곱하고, 5 곱하면 12에 x 플러스 y. 5 곱했으니까 5에 3x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정리하면 12x, 15x, 넘어가면 3x, 12y, 10y, 넘어오면 마이너스 2y. 그러면 괜찮죠? 이거는 0이니? 그래서 x 플러스 y는 22. 그 다음에 3x는 2y. 그냥 이렇게 쓰기 뭐. 도비할까요? 2x 플러스 2y는 40. 그리고 2y 대신에 3x 넣으면 되죠. 그럼 2x 플러스 3x는 40. 5x는 40. x는 8. y는 12겠네. 그럼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96이죠? 그래서 xy는 96.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 식세오는 계산말. 지금 이렇게 식 두 개를 세웠잖아.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계산은 뭐 연립방정식 정리해서 푸는 거잖아. 근데 이제 식이 이렇게 나가는 게 이해가 돼야지. 이게 처음 직사각형의 둘레. x 두 개, y 두 개. 이거는 나중 직사각형. x는 3배, y는 2배. 그거에 둘레니까 곱하기 2. 이건 나중 직사각형의 둘레. 그거에 5분의 12대. 여기도 5분의 12. 그렇지? 그 다음 처음 직사각형 둘레가 40. 이거지. 그럼 나머지는 계산이 됐어? 어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해. 또, 응? 86번. 끈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정삼각형, 하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았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y라고 잡았어. 근데 100m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레가 얼마야?
이건 둘레가 3x예요. 괜찮지? 정사각형 둘레가 4x, 4y겠지? 변이 4개니까. 그치? 어. 연주야 3x하고 4y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3배보다 5cm가 짧다. y는 어떻다는 거야? 3배보다 5cm가 짧다. 3x보다 5cm가 짧다.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연립 풀면 되지.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y구에서 제곱하면 되죠. 대입법 쓰는 게 낫겠지? y가 집어넣으면 되지. 3x 플러스 4에다가 3x 마이너스 5는 100 이렇게 되지. 그럼 12x에서 15x죠.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120이지. x는 하면 되겠네. 120을 1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 5, 8, 40, 120 맞죠? x는 8. x가 8이니까 y는 24에서 5 빼면 19. 그러니까 이거는 19의 제곱 360, 362. 그렇지 않니? 또 91번. 자, 우리가 일에 양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호수에 관한 문제도 일에 양하고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항상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꼭 충족해야죠. 전체 일의 양을 뭘로 나? 일로 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여기서 보면 뭐 두 호수 A 호수라고 하자. 뭐한 사람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단위당 한 일의 양, 일의 양을 XY라고 놓으란 얘기지? 그렇지?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줘. 물을 채우는데, 처리장 한 칸에 물을 채우는데 가나 두 호수를 사용하면 4시간이 걸린다. 또, 가호수로 5시간 받고, 그 외에 나호수로 2시간을 받으면 처리장 한 칸에 물을 채운다고 한다. 가호수만 사용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가 물어봤잖아. 그치? 가호수로, 그 다음에 1시간. 단위가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1시간에 한 일의 양을 X. 그 다음에 호수로 1시간에 한 일의 양을 Y라고 그러니. 자, 두 호수를 사용하면 4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X도 4시간. 그 다음에 Y도 4시간. 이 말이잖아. 1시간 동안 X 일하니까 4시간에는 4X일 거 아니야. B호수는 4Y일 거 아니야. 전체 물통을 꽉 채운 걸 1로 버리잖아. 가호수로 5시간 받고, 그럼 OX. 나호수로 2시간 받고, 그럼 EY. 이거는 1이다. 이 말이죠. 괜찮지? 이거 연립되면 되지. 그럼 밑에다가 곱하기 2 할까요? 밑에다 곱하기 2 하면 10x 플러스 4y는 2죠? 4x 플러스 4y는 1이지? 플러스네? 이렇게 하면 빼면 되지. 빼면 6x는 1이죠? 그러니까 x는 6분의 1이지?
x가 6분의 1이니까 1이 되려면 6일이 필요하지. 6시간. 그쵸? 그래서 x는 6시간 걸립니다. 이 뜻이. x가 6분의 1이면 y는 얼마입니까? 4y는 1 마이너스 6분의 4지. 6분의 2지. y는 24분의 2지.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y 호스 하나로 물을 채우려면 12시간 걸립니다. 물통을 다 채우는 걸 1로 보는 거예요. 문제 이해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별로 풀어야 되는구나. 정리를 해놔야 돼. 일의 양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아까 뭐 보트 같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또는 둘레를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다 정리를 해놔요. 마주보고 걸었다. 그 다음 뒤따라가면서 걸었다, 만났다. 그럴 때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팍팍팍팍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 항상.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항상 나중에 풀어. 다른 걸 먼저 다 풀고,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배분을 잘 해줘야 돼. 시간 잘못하면 연립방정식에서 시간 다 보내. 그럼 딴 걸 못 풀어. 또, 97? 97. 이렇게 합금 문제가 나오면 꼭 표를 만들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를 해서, 자, A와 B가 있어. A와 B가 있어. 그 다음에 문제 내용은 뭐야? 합금의 구리와 아이언이야. 구리와 아이언의 B가 2대 1이래. 여기는 2대 1이래. 2A, A. 이렇게죠. 항상 비례식이 나오면 A 대 B가 2대 1이라고 해서 A가 2고 B가 1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거기는 적당한 수가 약분됐으니까 그 문자로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구리와 B가 B는 4A, 4B, 3A. 4B, 3B. 이렇게 잡아. 4대 3입니다. 몇 가지는 됐어? 합금 A는 구리와 아연의 B가 2대 1이다. 합금 B는 구리와 아연의 B가 4대 3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B가 9대 5인 합금 289g을 만든다. 그럼 여기를 합금 A는 몇 g으로 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죠. 여기를 Xg, 여기를 Yg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몇 g이야? 289g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구리의 B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합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새로운 합금은 여기는 구리를 더해야지. 2A 플러스 4B지. 요거를 합친 합금은 여기는 A 플러스 3B지. 근데 이것 때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9대 5라는 얘기지. 구리와 아연의 비가 9대 5인 289g에 80g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맞을까? 잠깐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가 2대 1이니까 이게 이제 A가 Xg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는 요 안에 3분의 2만큼 녹아 있는 거지. 2대 1. 그러니까 전체가 3일 때가 X야.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는 구리고 3분의 1은 아연이라는 게 2대 1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녹아 있는 구리는 X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야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x,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y에, 여기가 7이잖아, 전부. 전부 더하면 7인데, 7일 때 7분의 4지. 그렇죠? 그러니까 7분의 4 y,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굴이야, 굴. 그 다음에 아연도, 아연은 이거 3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자, 해. 여기를 3분의 2x, 여기는 3분의 1y, 1x, 이 말이에요. 2대 1이다. 2대 1이니까 전체가 3일 때 2를 차지하고 전체가 3일 때 2를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전체가 x야. x의 3분의 2, x의 3분의 1. 2대 1이니까 더하면 3이잖아. 그렇죠? 이건 4대 3이니까 전체가 7일 때 4를 차지하고 전체가 7일 때 3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거는 앞에 거는 7분의 4 y죠. 여기지 여기. 3분의 1x 3분의 2x 플러스 7분의 3 y겠지? 이렇게 되지. 이것 때 이거는 몇 대 몇다? 9대 5다. 이것도 아예 이렇게 쓰지 말고 4대 3이니까 전체가 7일 때 4를 차지한다. 전체가 7일 때 3을 차지한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지? 식세울 때. 음. 그래서 두 개를 연립 풀면 되죠. 자, 이거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서 5에 3분의 2x 플러스 7분의 4y는 9에 3분의 1x 플러스 7분의 3y. 이거는 3분의 10x 플러스 7분의 4, 5, 20y. 이거는 3분의 9x 플러스 7분의 3, 27y. 넘어가면 3분의 1x는 넘어가면 7분의 7y죠. y는 3분의 1x입니다. y는 3분의 1x. 집어넣으면 3분의 4x는 280, x는 280 곱하기 4분의 3, x는 210 되겠네. 280이라 되니까 y는 70이 되죠.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 쫙 정리하고 나면 y는 3분의 1이었어요. 이 대 1이다 전체 3분의 2, 3분의 1. 4대 3이다 전체 7분의 4, 7분의 3.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9개, 두 개 더한 게 R야. 그게 9개 5.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x 플러스 y는 280. 이거 외양이고 외양이 곱해서 하면 y는 3분의 1 있어. 두 개 연립하는 거지. 괜찮아? 아까처럼 풀려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아까처럼 풀려면 2a 뭐 이렇게 b로 놨잖아. 여기를 2a, a로 놨고, 여기는 4b, 여기는 3b 이렇게 놨잖아. 그럼 여기를 두 개를 더하니까 여기를 3a로 잡는 거지. 여기는 7b로 잡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해도 돼. 분수가 이렇게 귀찮은데. 그래서 식을 이걸로 세우면 어떻게 돼? 이걸로 세우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3a 플러스 7b. 7b는 얼마다? 280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80이죠. 그치? 이렇게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4b. 이거 대, 그 다음에 a 플러스 3b. 이거는 5 대 5. 그래서 그게 연립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네. 1번. 연주야, 용도 문제는 뭘 그려? 비익phân. 그래서 4% 소금물 Xg이 있다. 4% 소금물 Xg. 비익phân 그래서 위에다가는 농도, 밑에다가는 소금물 Xg. 이렇게 비익phân이고요. 위에다는 농도, 밑에는 소금물. 자, 이 소금물에서 물을 Yg 증발시켰어. 그렇죠?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빼면 되잖아. 물을 Xg, Yg 증발시켰어. 물을 Yg 증발시켰어. 이 얘기는 10% 소금물을 만들었다. 10% 소금물을 만들었어. 농도는 10%야. 그럼 소금물은 Xg이었는데 Yg이 증발했어. 그럼 얼마 남았어? X-Y g 남았겠지. 이해되니? 이 얘기지. 4% Xg 있는데 이 소금물에서 물을 Yg 증발했어. 그러니까 증발했으니까 빼야지. 그랬더니 10% X-Y g이 됐다는 얘기지. 증발시킨 물의 양은 Y는 처음 소금물의 양보다 60g이 적다. 그러니까 Y는 X보다 60g이 적다. 이 얘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워? 소금의 양으로. 소금 불변의 법칙. 그렇죠? 소금은 변하지 않아. 물을 증발하거나 물을 넣거나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 여러분이 국을 끓여. 국 안에 소금이 녹아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물을 부었어. 그러면 소금물 변하지. 물을 부으면 농도 변하지. 하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안 변하지. 그렇지? 너무 싱거워. 그래서 물을 더 끓였어. 국을 더 끓였어. 그럼 물이 증발하니까 짜지지. 농도 변하지. 그렇지? 물을 증발했으니까 소금물의 양도 변하지. 하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안 변하지.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럼 편하다는 거지. 음식을 세울 때.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위에 농도 4 곱하기 소금물. 그러니까 이거 비이크를 왜 그리냐면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비이크를 그리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소금 없잖아. 물에는 할 거 없지. 그럼 여기에 소금 있잖아. 100분의
농도 10. 그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 x-y.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식 이렇게 세우면 돼. 그럼 양변에 100 곱하고. 그럼 앞에는 4x. 그 다음에 는 10에 x-y. 이렇게 되겠다. 두 개 연립 풀면 되죠. 10x니까 넘어가면 6x. 넘어가면 10y. 이렇게 되네. 그럼 2로 나누면 3x는 5y네. 그 다음 y 대신에 넣어주면 되죠. 3x는 5에다가 y 대신에 x-60. 대입법 쓰면 되지. 넘어가면 2x는 300이죠. 넘어가면 300. x는 150이지. 그럼 y는 90이겠지. 그럼 x 플러스 y는 240이겠네. 됐어? 이해해? 비클들을. 왜 그린다?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공식 잊어먹었는데 그럼 할 얘기가 없어. 공식을 외워야지. 그렇지? 또, 다 됐어? 해주. 네. 이거 102번. 3% 소금물, 8% 소금물을 섞어서 물을 더 부어서 5%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8% 소금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었다. 3% 소금물의 양은 그려봐. 그러니까 제일 먼저 3% 소금 몇 g인지 몰라. 그러니까 Xg. 그 다음 거 8% 소금 8% 소금 얼마인지 몰라. Yg.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물을 더 부었어. 물을 더 부었는데 물은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Z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지수가 3개니까. 그래가지고 5% 600g을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600g. 내용이 이거죠. 그 다음에 8% 소금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그러니까 8% 소금물과 Y와 그 다음에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Z가 Y 대 Z는 3대 1이다. 이 말이잖아요. 괜찮지? 이렇게. 자, 또 식 하나 만들어봐. 소금물로 식 하나. 소금물이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더하면 600g. 그 다음에 소금으로 식 하나. 소금은 어떻게 돼? 맨 앞에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그 다음 농도 3 곱하기 X 플러스 두 번째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8 곱하기 Y. 물에는 소금 없죠? 는 100분의 5 곱하기 600. 이렇게 식하나. 그럼 식이 3개잖아. 미지수 3개, 식 3개. 필면 되지?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돼? 3Z는 Y지? 내양이고 외양이고.
y는 3제곱. 이럴 땐 대입법을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양변에 배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z는 3분의 1 y니까 이거를 3분의 1 y로 고치면 되겠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네? 그쵸? z는 3분의 1 y. 그럼 이건 3분의 4 y죠? x 플러스 3분의 4 y는 600. 밑에는 3x 플러스 8 y는 5, 6, 30, 3천. 자, 위에다 3 곱하면 3x 플러스 4y는 1800. 빼면 x 없어지고 4y. 빼면 1200. y는 300. 이렇게 되고. y가 300. 뭘 구하는 거야? 3% 소금을 x 구하는 거야? 아무 데나 넣으면 되지? y가 300이니까 여기는 100이니까 400. 넘어가면 x는 200. 되겠니? z는 100이네. 90 구하는 거니? 항상 해줘야 용도 문제가 나오면 소금물로 식하나, 소금물로 식하나, 소금으로 식하나. 괜찮지? 소금물로 식하나, 소금으로 식하나. 식두기가 항상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식 하나 더 주어진 거죠. 3대니까. 그 다음, 103번. 10% 소금물 Xg에 물 Yg을 더 넣어 6% 소금물을 만들었다. 더 넣은 물의 양은 처음 소금물의 양보다 100g 적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그려. 비커를. 그래서 10% 소금물 Xg 에다가 물을 Yg 더 넣었어. 물을 Yg을 더 넣었어. 넣어서 뭘 만들었어? 6% 소금물을 만들었어. 두 개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X 플러스 Y겠지. 두 개를 더 섞었으니까 더 해줘야지. 더 넣은 물의 양은 Y는 소금물의 양보다 Y는 X보다 100g 더 적다고 한다. 이거잖아. 식하나. 근데 뭘로 식하나 세워? 뭐하러 비클 그랬어?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려고 그래. 그치? 소금의 양으로 식하나. 여기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10 곱하기 X. 여기는 소금 없잖아. 는. 여기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6 곱하기 X 플러스 Y. 이게 연립분이지. 그럼 양변에 100 곱하고. 그럼 X, Y는 그대로 대입법 써. Y는 X 마이너스 100. 밑에 거는 10X. 그 다음에 는 6에다가 X 플러스 Y. 넘어가면 4X. 는 6Y. 이렇게 되죠? 4X는 6에다가 X 마이너스 100. 6X니까 넘어가면 2X. 6개 넘어가면 600. X는 300. X가 300이면 Y는 200. 이렇게. 그래서 농도 문제는 비커만 잘 그리면 딴 거보다 더 쉬워. 딴 문제보다. 왜 쉽냐면 항상 식 세우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농도 문제가 나오면 비커만 그릴 줄 알면 똑같은 방법으로 식 세우니까 식 세우기가 쉬운 거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그럼 더 쉬워질 거예요. 농도가. 됐죠? 다시? 그 다음 것도 104번.
두 비익화 AB, A% 소금물, B% 소금물이 들어있다. 그럴 때 A에 50g, B에 100g을 섞으면 10%가 됩니다. 그대로 그리면 되잖아요. 첫 번째 건 뭐야? A%몇 g? 50g. 그 다음 플러스 B%몇 g? 100g. 이렇게 섞었다는 얘기잖아. 섞으면 뭐가 된다? 10%가 된다. 10%. 몇 g? 50g, 100g 섞었으니까 150g 되겠지. 그 다음에 B커 A의 100g과 그러니까 A% 이번에는 100g. 그 다음에 플러스 B% 50g 거꾸로 섞었다는 얘기네. 섞었더니 8%가 되었다. 8%몇 g? 150g. 그렇죠? 여기까지 비입고 그릴 수 있죠? 이제 소금의 양으로 식성. 그렇지? 앞에 거는 100분의 A 곱하기 50 플러스 100분의 B 곱하기 100는 100분의 10 곱하기 150. 여기도 마찬가지. 100분의 A 곱하기 100 플러스 100분의 B 곱하기 50는 100분의 8 곱하기 150. 항상 똑같아. 식세우로. 양변에 100 곱할까요? 여기도 양변에 100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 거 50에 플러스 그 다음에 100비 는 그 다음에 1500 밑에 거 100에 플러스 50비 는 0에다가 58, 40, 1200 밑에다 두 배 할까요? 위에 거 100에 플러스 200비는 두 배 했으니까 3000 빼서 A 없어요. 빼면 마이너스 150비는 800 마이너스 8 B는 150으로 나누면 얼마니? 나누세요. 800을 80, 15, 5, 70은 그러니까 안 나눠 떨어져. 그렇죠? 75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50, 5.3, 40, 5.3333 이렇게 가면 숫자를 이렇게 인수로 나왔니? 그냥? B가 몇 퍼센트야? 150분의 15분의 80이죠? 이거 3,000 빼면 1,800이구나. 그렇지? 1200에서 3,000을 빼니까 마이너스 1,800이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B는 얼마 나와? 180을 15로 나누면 되니? 180을 15로 나누면 1, 15, 32, 12네? B는 11%. 그러면 A는
B가 12야. 1200 넘어가면 300, 그럼 6이겠죠? A는 6%. 이렇게 나와. 해줘 괜찮지? 음. 이렇게 B 커브죠. B 커브 돼서 소금으로 식혀서 항상 세우는데 똑같으니까 오히려 농도가 더 쉬워. B 커브만큼. 조금만 연습해봐, 몇 번만. 그럼 항상 똑같아. 100번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번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또, 됐어? 자, 또 어디까지 했죠? 또 몇 페이지까지 했어? 175까지 했니? 175. 176부터 뒷부분 하면 되겠지? 176, 177, 78, 179, 180, 181까지, 181페이지까지 숫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단을 더 나가면 끝이지? 일단은 뒷부분을 할까 말까 지금 그래. 아니, 어려운 거 해가지고 시간만 보낼 것 같아서 차라리 교과서 쪽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자유스토리는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쪽을 좀 더 풀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연립방정식 활용 쪽은 아마 교과서에서 나올 거야. 생뚱맞게 아무 데서나 안 나와. 나오면 점수가 너무 떨어져.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서에서. 교과서에 있는 거는 아예 달달달 외우세요.